삼성생명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이미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1차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현금 재무지표는 시간상 제가 연간 거만 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뭔가 아무래도 그 2차 때 제가 좀 표현도 좀 잘못한 게 있고 해가지고 현금 재무지표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보험이나 금융이나 모두 돈 놓고 돈놀이 하는 데라고 보기 때문에 현금 재무지표가 더 격에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셔도 됩니다. 원가 회계 손익을 풀로 다시 작성을 한 건데 보완을 한 게 뭐냐 그러면은 회사는 그 법인세 차감 뭐 기타 포괄 손익 이게 뭐 그 당기 순이익보다도 그 뭐 한 5배나 높은 5조 4천억이나 이런 돈들이 있어가지고 크게 이익이 난 거로 그렇게 이제 원가 회계 손익은 계산이 됐습니다만은 이 현재 회계 기준이 어떤 그 증권이라든지 뭐 어떤 그 자산들을 공정가치 평가라는 거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시가평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상당히 그 이익이 그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 스루포트 회계 분석의 그 핵심은 관심사는 영업이익까지죠. 그 기업이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 또는 잃었느냐 이런 게 관심사기 때문에 요그 영업이익까지를 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재무 분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원가 회계나 스루프트 회계나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재무 영역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재무 그 쪽에 전문가들이 또 많이 그 하는 영역이라서 좀 그 겸손하게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건드려 보는 거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금 재무지표를 뽑으려니까 자본변동표에 회계 정책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 방송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회계 기준이 IFR에서 1117호인가 그게 의해서 그 보험 계약이라는 조항이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제조업에서 그 회계 기준 1115호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 이런 거하고 그 쾌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에, 성격이 좀 틀리니까 회계 기준도 좀 다르게 좀 회계 기준이 그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게 적용했는데 에, 그 자본이 3조가 그 줄어드는 거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2조 한 5천억이 주는 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손익에 그 반영을 하면은 어, 총 포괄 손익은 한 3조 5천억 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년도 3분기는 1조 한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총 포괄 손익은 한 1조 7천억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성분 그 분석 틀에서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조금 미진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딱 하나만 선정을 했죠. 실제 발생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이다. 이것이 9.7% 증가했으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겼다. 여기까지는 이제 합리적으로 그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운영 비용이 그 33.6%나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비용 중에서 그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는 14.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워킹 코스트, 이것이 이제 그 보험 현장이나 또 그 투자, 이런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발생 비용들, 이것도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그 표현하면은 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은 적절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워킹 코스트는 37.3%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라는 게 이제 제조업에서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이제 증가했습니다. 보통 인건비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그 경비들이 증가하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증가를 합니다. 근데 영업을 하면서 그 워킹 코스트가 37.3%가 뭐가 핵심적으로 감소했는지는 이 2차에서도 거기까지 추적해서 굳이 뭐 발표하고 싶은 그런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큰 흐름을 보고 싶은 거니까 어쨌든 이 37.3%그 가공 워킹 코스트가 감소된 것이 영업이익이 증가한 핵심 원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표현하면은 그래서 총 그 영업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가공 비율이 워킹 코스트 비율이 71%로 10% 정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금 지급하는 거 실제 그 발생 보험금 지급하는 거는 10% 비율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지표에서 듀퐁티 회전율만 재고 회전율을 대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회전율이 내려가면은 좀 그 마이너스 요인이죠. 스루픈율 떨어졌고요. 스루픈율은 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내려갔는데 이것도 두평 ROI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T 영업이익이란 거 그냥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같습니다.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평 ROI라는 게 자본 회수율 왜 이런 지표가 두퐁에서 뭐 개발시켰냐고 그러면은 두퐁가들은 전문 경영인한테 자기네들이 자본 투자하고 경영해봐 해서 돈을 남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ROI 자본 회수율을 그 사람들은 리턴은 인베스트먼트겠죠. 자기가 이제 그 기업에 투자한 거니까 두퐁가가 그래서 2.9%로 그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는 0.9%뿐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생명 임원지는 아마 그 연임들이 될 것 같다. 다만 또 그다음에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5.8% 증가했죠. 그런데 이제 T 회전율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매출도 그 줄어들고 해가지고 요걸 곱해버리면은 이제 그 ROI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두 평에서 만들어냈는데 저 같은 머리로는 이런 거를 착상을 못 해내요. 돈을 가지고 실제 그 투자를 해서 이 임원진들을 뭘로 평가하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폰가 프랑스에서 미국 버지니아인가 그 글로 가가지고 화학 공장부터 차려가지고 미국 남부에서 그 재벌화가 된 그런 가문이죠. 프랑스 가문이죠. 두퐁가라는 게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폰으로 발음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두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참고적으로 두평 ROI는 그 1.9%가 상승했다.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그 소개를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현금 재무지표인데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을 저한테 가리키신 분이 아트만이라는
거의 뭐 준천재인 분이 에, 그 저한테 전수를 해줬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으신 분인데 상당히 이 준천재적으로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이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지득을 좀 해서 숙지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매우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뭐 재무 분야에서 이 일을 해봤어야죠.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잉여 현금 흐름,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잉여 현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잉여 현금 흐름 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여기서부터 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면은 FCFC인데 이것도 이제 용어를 그 아트만이 만든 용어예요. 프리캐시 플로우 투 크레디터. 채권자한테 간 프리캐시 플로우가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번, 7번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6, 7, 8 요거를 알기 위해서인데 그거만 알면 곤란하고 이게 나오는 과정까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12개 항목 12개 항목으로 그 정리된 것으로 최종 제가 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캐시 버퍼 프로라는 것은 이것은 현금 흐름이 얼마가 됐느냐 그러면 현금이 5조 1,555억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운전자금 흐름은 5,359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EMS라는 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은 얼마냐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2조 1,633억 원이 돈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캐펙스도 3조 5천억이나 돈이 나갔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그래서 뭐이 캐펙스가 그 종속기업 투자만은 아니고 여러 그또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만은 종속기업만 그냥 비율로 하면은 34.8%에서 39.8% 상승을 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이런 게 있죠. 그러기에 투자한 그 비율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 EAT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요 EAT는 제가 만든 영어예요. 왜 그러냐면 세후현금 순이익이라고 전수를 해줬는데 이것도 영어 약자가 뭐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earned after 그 다음에 tax죠.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하면은 먹었다는 얘기죠. 현금을 먹었다. 현금을 먹었죠. 그런데 실제 그 재무 전문 교수가 소개한 책을 몇 년 후에 봤더니 이게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이미 그 용어가 있더만요. EAT라고 earned after tax예요. earned after tax 세후 현금 순이익이다. 이것은 이제 영업활동으로는 돈이 나갔지만은 세후 현금 순이익은 2조 4,565억 원의 돈을 어, 현금으로 벌었다. 음, 그럼 현금 수익률이 6.1%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하자본에 대한 작년에는 그 3.9%그 이 현금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EAT율이. 그래서 그 삼성생명도 그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그 금융부채가 있는데 채권자가 가져간 돈이 얼마냐? 그러면은 226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레버리지율은 6%뿐이 되질 않습니다. 아주 그 금융부채가 없죠. 본인들이 뭐 금융업까지 하는 입장에서 어디서 돈을 좀 빌리긴 빌렸습니다. 지급이자가 나갔기 때문에 에,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1.6%니까 그렇게 비싼 거를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 주주 입장에서는 그 이익 배당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5,387억 원의 이익 배당이 있었습니다. 이걸 연차 배당이라고 쓰는데 그럼 배당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거 투하 자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3%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배당률이 낮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디스카운트 코리아에 많이 걸린다. 왜냐?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은 배당으로 많이 그 자본을 자꾸 그 축적을 안 하고 저기 미국처럼 그 축적을 안 하고 배당들을 많이 해서 기업을 유지하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그 전통은 그 이자 이익 배당은 좀 적게 하더라도 사내 유보 이익 잉여금률을 매우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하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이쿼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FC, FF는 회사, 요 F는 펌으로 약어를 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요 두 가지를 합한 게 회사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5,613억 원의 프리캐시를 그 획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현금이 4조 5,943억 원이 흘러나갔다.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는 돈을 잃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캐펙스에 3조 5천억이나 투자를 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영업 그 손실로 해서 나간 돈이 아니고 4조 5천억. 여기에 이제 3억 5천 정도가 들어가고 그럼 1조 원 정도가 뭐겠냐? 이게 복합적인 거지만은 뭐그 영업 활동으로 해서 잃은 돈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또 다른 데선 또 돈도 번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 어, 이게 다 영향을 해서 미쳐 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FEM 파이널 언더머니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이름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4조 5,94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그래서 그런지 캐시 버퍼율을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버퍼라는 걸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재고 버퍼, 현금 버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알맞냐 비상사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아주 안전빵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50% 정도 됩니다. 그 전체 그 활동비 용해서 그건 너무 많기도 하고 돈이 수시로 들어오는 업종이 되면은 이게 뭐 높을 필요는 없는데 자관 그 업종마다 자기네들 기준이 적정한 기준이 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 거의 30%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적정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11.3%로 그 현금 버퍼율이 떨어졌죠. 그만큼 현금이 많이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잉여금률 를 보면은 24.7%에서 20.8%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 배당도 하고 나가는 돈들이 있고 원가 회계는 뭐 영업이익이 뭐 낮다고 뭐 저기 포괄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현금으로 그런 거 다 그 제거하고 순수하게 돈을 어, 얼마를 벌었느냐? 이게 이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죠. 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관 그 투하 자본 아니 그 이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은 뭐 거의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관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이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영업이익이 낮다 하더라도 배당금 등 뭐 이런 것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잉여금률은 좀 떨어졌다. 이거를 그 REM이라고 요거는 제가 약어를 그 맞는데 리 뭐 제가 그 지금 원어를 제가 만들어 놓고도 기억이 안 나요.
리메인 언드몬인가 뭐 언드 뭐 잠깐 어떻게 그 해서 REM이라고 세 글자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음,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12개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연간 사업 보고서 할 때 현금 재무지표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그 현금 재무지표까지 추가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